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부모 재산을 독차지하고 도리는 안 하며 잘난 척만 하고 사람들 무시하는 시큰아버지를 참교육한 며느리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결혼한 지 2년이 된 여자입니다. 신랑과 저 둘 다 아이는 아직 계획이 없고 둘이 벌며 함께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신랑 큰아버지께 제가 좀 버릇없이 대든 사건이 있었어요. 어른에게 그렇게 한 것이 잘한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시아버지에게 친정아버지가 오버랩 되면서 저도 모르게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친정아빠는 형제들과 인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아빠가 바보같이 착하기만 해서 매번 당하고만 살다가 할아버지의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을 하나도 상속받지 못하고 할아버지 장례식에 들어온 조의금도 아빠는 쏙 빼고 다른 형제들이 모두 나눠 가졌습니다. 할아버지 장례식장에는 사실상 친정아빠 손님이 가장 많았는데 말이죠. 아빠는 사람만 좋아서 그러고도 형제들과 잘 지내려고 하셨는데 엄마는 아빠 형제들에게 학을 뗐다며 치를 떨고 형제들과 인연을 끊지 않으면 아빠와 안 산다고 난리를 쳐서 아빠가 형제들과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저도 크면서 사람 좋은 아빠가 남편으로서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는 주변의 평판을 얻기 위해서 엄마의 속은 썩어 문드러졌거든요. 커서 생각해보니 사람 좋은 아빠 덕분에 자식들인 저와 동생도 사촌들 사이에서 무시를 당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사춘기 때 제가 악에 받쳐서 한번 작은 아빠와 고모들에게 난리를 치고 난 후에는 사촌들이 저와 동생을 무시하거나 하지는 못했지만요. 한번 그렇게 아빠 형제분들에게 난리를 치고 엄마에게 아빠 몰래 칭찬받고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며 그 어린 나이에도 사람이 착하게만 살 것이 아니라 지랄 맞을 때는 화끈하게 지랄 맞아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성장하고 나서 보니 사람은 정말 유유상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오다가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가끔 만나는 친구들을 보면 저와 가정 환경이 비슷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의 집도 부모님이 착하게만 사셔서 부모님의 형제분들에게 당하고만 사시다가 언젠가부터 인연을 끊고 산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의 집과 저희 집의 경제 수준도 고만고만하고요. 이런 것을 보면 참 제가 제 의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제 인생에 부모님의 영향이 제 의지보다 더 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 적이 있습니다. 신랑과 결혼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랑 집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 뭔지 모르게 편안하다 했어요. 시부모님 두 분 다 저를 좋게 봐주시고 제가 그렇게 첫 대면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것도 무려 예비 시부모님 앞에서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죠. 저는 시부모님이 좋은 분들이라서 예비 며느리인 저와 편안하게 친구처럼 대화를 하도록 배려해 주시는 분들인 줄만 알았습니다. 아휴, 결혼을 하고 시댁 친척들을 알게 되고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친정부모님 그 자체라는 것을요. 친구들도 우리 부모님과 성향이 비슷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신랑마저도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과 성향이 비슷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아빠가 사람만 좋아서 맨날 지랄거리는 딸로 살아오면서 한때는 부모님 원망도 하고 살았는데 말이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친정에는 순댕이 같은 남동생이 있지만 저 같은 지랄 맞은 딸이 있는데 시댁에는 친정아빠와 시아버님을 닮아 순둥순둥하기만 한 신랑, 그에 못지않은 시동생, 그들을 답답해하며 우리 엄마처럼 한 맺혀 사는 어머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자매분들과 멀지 않은 곳에 사셔서 가끔 만나시기도 하시고 연락도 종종 하고 그러세요. 반면에 아버님 형제분들은 명절 제사가 아니어도 저희 시댁에 가끔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러십니다. 어머님이 음식을 준비하시기도 하시고 외식을 하시기도 해요. 신랑에게 듣기로는 아버님 형제분들이 외식으로 하지 않고 시댁에서 식사를 할 때에도 일찍 와서 음식을 돕거나 하는 분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도 어머님 혼자 음식 다 하시고 손님 대접하고 하셨대요.
근데 정말 대박인 것은 저희 어머님은 큰 며느리도 아니고 무려 둘째 며느리랍니다. 큰어머님은 시집을 오셨을 때부터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병이 나셨대요. 그리고 결혼한 지 몇 년 뒤부터는 아프다는 핑계도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둘째이신데도 시조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를 맡게 되었다고 해요. 어머님이 성격이 친정엄마와 비슷하게 불같으신 분이신데도 그냥 자식들 잘 되라고 제사를 맡아 해오시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고모님들은 두 분이 계신데 저희 어머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큰 며느리가 집안 대소사를 도맡아 하더라도 딸들이 고맙다 고맙다 해야 하는 것으로 배웠는데 둘째 며느리인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집안 대소사를 도맡아 하고 있음에도 고모님들에게 고맙다는 소리 한번 못 들어보셨답니다. 그래도 고모님들은 어머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를 하거나 하지는 않으시니 그냥 그렇게 참고 넘길만 해요. 그런데 큰아버님은 정말 웃으며 대하기가 힘든 분입니다. 일단 집안 대소사에 일절 관여를 안 하시고 음식은 잘 드시고 음식도 제일 많이 싸가지고 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차례 제사 준비는 전혀 안 하시면서 장남에 대한 자부심도 크시고 어머님이 다 차려놓은 제사상 앞에서 제주로서 제사를 지내시죠. 그리고 차례나 제사 때 음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으세요. 집안 대소사에 일하시는 것 하나 없으시면서 할아버님의 재산은 모두 큰아버님이 받으셨답니다. 할아버님의 재산이라 봐야 시골집과 그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 밭이었는데 그 밭은 예전에 이미 큰아버님이 팔아서 쓰셨고 시골집은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이라 아버님의 다른 형제분들은 큰아버님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 들었어요. 신랑과 결혼하고 시부모님이 친정부모님과 비슷한 분들이라서 그런지 편하게 생각해서 시댁에 자주 갔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좀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아버님은 저만 보시면 입이 귀에 걸리세요. 자주 찾아뵈면서 제가 어머님을 대신해서 아버님께 잔소리도 하고 하며 지랄맞은 딸 역할을 좀 했습니다. 저희 그런 말과 행동들에도 아버님은 그저 해벨레 하세요. 어머님은 말로 표현은 안 하셔도 제가 아버님께 잔소리를 하고 떽떽거리는 것을 보시며 흐뭇해 하시고요. 얼마 전 추석 때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명절의 전날 언제 와서 음식을 하자, 뭐 이런 말씀은 안 하세요. 시동생이 돕는다고 해도 뻔히 어머님 혼자 그 많은 음식들 전부 하실 것을 아니까 제가 추석 전날 아침부터 일찍 시댁에 가서 어머님과 장도 보고 음식도 했습니다. 그날 시댁에서 자고 아침 일찍 차례상을 차리기 시작했는데 다 차려질 때쯤 되니 큰아버님네가 오시더라고요. 오시자마자 거의 바로 차례를 지냈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역시나 그날도 큰아버님은 식사를 하시면서 본인 자랑, 자식 자랑으로 입에 있던 음식을 튀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작은 회사 다니는 신랑을 무시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들으신 것은 있는지 능력을 더 키워서 이직을 하라는 둥, 그런 작은 회사가 평생 직장이 되겠냐는 둥, 신나게 신랑의 직업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하시더니 본인은 군인으로 퇴직을 해서 연금이 얼마라는 둥,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라 이렇게 대우를 받는다는 둥, 본인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큰아버님 댁 근처 호프집에 갔더니 호프집 주인이 큰아버님에게 대단하신 분이라고 들었다며 칭찬을 했다는 둥, 큰아버님이 소속돼 있는 산악회 사람들이 큰아버님에게 회장을 맡으라고 했다는 둥, 정말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말씀들만 하셨어요. 그러면서 큰아버님은 젊을 때 부사관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냐며 말도 안 되는 무용담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누군가의 잘난 척을 오랜 시간 듣고 있는 것도 별로 유쾌한 것이 아닌데 신랑을 무시하듯 말씀하시는 큰아버님에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바보 같은 신랑은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히 큰아버님 얘기를 들으면서 밥이나 먹고 있고요. 속으로 그런 소리 듣고도 밥이 목에 넘어가냐 이시나 했습니다. 제가 큰아버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큰아버님 때는 부사관이라는 직업이 그렇게 대단한 거였어요? 제 친구들 군대 얘기 들어봤을 때는 훈련소에서 돈도 못 벌고 무시당하는 직종이라고 아무도 지원 안 한다고 했었는데,
취업하기 힘든 요즘에도 부사관 하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던데 큰아버님 때는 대단한 직업이었나 보죠? 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어머님이 신나셔서 우리 때도 너희 때랑 다를 거 없었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제 친척 중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셨던 분 계셨는데 박봉이라서 그런지 많이 인색하신 분이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큰아버님은 뭔가에 맞은 것처럼 멍하게 계시더라고요. 부사관이 원래 이름이 하사관이었죠. 이름을 바꿨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라고 제가 눈치 없는 말을 했습니다. 큰아버님은 말까지 더듬으시면서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다고 하시더니 좀 이따 할아버님 산소에 갈 음식들을 잘 좀 챙기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난 명절에 산소에 갔더니 어머님이 종이컵 소주잔을 안 넣어주셔서 일반 종이컵에 술을 따라 올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다 싶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이 차례 음식 혼자 다 하셨는데 그 정도 실수를 하실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싸놓으신 산소에 가져갈 음식들을 산소에 가기 전에 큰아버님이 빠진 것이 있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다 덧붙여서 어머님이 큰 며느리도 아니고 작은 며느리인데 여태까지 집안 대소사 다 도맡아 하시고 그런 사소한 일들로 지적받으면 기분이 어떻겠냐고 큰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큰아버님은 매번 장남이라고 자부심 넘치는 말씀 많이 하시던데 장남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재산만 받는 것이냐고 말씀드리고 저도 장남에게 시집 오길 정말 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웃으면서요. 큰아버님이 화가 나셨는지 저에게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이때 기죽으면 안 된다는 것을 친가 식구들과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 걸 어쩌나요? 뭐 하긴요. 큰아버님이 잘못하시고 계신 거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뭘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줄 아세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고 참고 사시는 거죠. 그럼 고마워하셔야 하는데 어머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습게 알고 제 신랑까지 무시하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화가 나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큰아버님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큰아버님이 며느리 한번 잘 들어왔네. 이러면서 비꼬듯이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 말씀에 저희 어머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럼요, 아주버님. 우리 새아가 참 잘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에이, 어머니, 제가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요. 인간의 기본 도리만 정확하게 알고 있을 뿐이에요. 라고 한바구음과 함께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큰아버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는 큰어머니와 함께 댁으로 가신다고 하시더군요. 아버님이 산소는 어쩌려고 하시냐고 했더니 그냥 막무가내로 댁으로 가신다고 했습니다. 문 앞에서 상냥한 목소리로 큰아버님께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드렸습니다. 그렇게 큰아버님이 가시고 아버님과 신랑 시동생 이렇게 남자들끼리 산소에 가고 저와 어머님은 상을 치우고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면서 어머님께 제가 어른에게 좀 너무했냐고 여쭤봤습니다. 어머님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아까 큰아버님께 이러이러한 얘기도 하지 그랬냐고 저러저러한 말도 하지 그랬냐고 하시며 아쉬워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는 그런 얘기 어머님이 직접 하시라고요. 예전에 친정에서 아빠 형제분들과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며 친정엄마도 성격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참고 살아서 저와 동생까지 무시당하고 살았던 것을 말씀드렸어요. 친정부모님이 그렇게 참기만 하고 사셨던 것이 너무 싫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친정엄마가 친가 식구들에게 성질 다 부리고 할 말 다 하고 사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신세계를 접했다는 듯이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알겠다고 하시고 어머니 편 들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어머님이 저에게 맨날 전화해요. 전화로 어머님과 친구처럼 수다 떨어요. 앞으로 어머님도 성질 내실 일에는 성질 부리실 거라고 하세요. 이 정도면 이번 추석에 저 좀 잘한 거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읽어보니 제 글에 부사관이라는 직업이 좀 안 좋게 표현이 되었네요. 큰아버님과 말싸움을 하다 보니 그런 말들이 나온 것일 뿐 제가 부사관이라는 직업을 안 좋게 생각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시어머님이 얼마나 좋으실까요?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 특정 직업에 대한 배려하는 말씀까지 하시고 쓰니님은 정말 똑부러지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